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여러분, 꽃이 이렇게 여러 송이가 같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풍성하고 한 송이가 있을 때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까? 자, 오늘 현대시 꽃덤불이라는 시를 한번 볼 겁니다. 자, 신석정 시인의 작품인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전원적이고 목가 시인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요, 신석정 시인의 동영상을 링크해 두었는데요. 12분 정도 됩니다. 이 동영상 속에 나오는 신석정 시인은 요즘 말로 하면 꽃미남입니다. 그 블로그에 링크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춘래 불사춘, 봄이 와도 봄 같지를 않구나. 자, 뭔가 좀 의미가 있는 말인 듯 하죠. 자, 신석정 시인은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시를 썼지만은 현실의 아픔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보면서 꽃덤불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나라 절세미인 궁녀 왕소군은 흉노의 선우왕에게 시집을 갔다. 자, 흉노를 달래기 위한 화친 혼인이었다. 자, 왕소군이 흉노왕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한나라에서 흉노의 왕을 달래기 위해서 왕소군을 시집을 보낸 거죠. 아마 왕소군의 삶은 좀 아프고 힘들었겠죠. 한 시인이 삭막한 삶을 살았을 그녀를 노래했다. 자, 노래를 다 한번 볼게요. 호지무하초 춘래 불사춘. 자, 해석하면 노랑캐 땅에 꽃과 풀이 없으니 봄이 와도 봄 같지 않구나. 아마 왕소군의 삶이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는 그런 삭막한 삶이었음을 노래한 것이겠죠. 광복은 되었지만 분단된 조국, 화합하지 못하는 조국은 바로 춘래불사춘, 광복은 되었지만 광복된 조국은 아니다. 즉 봄은 왔지만 봄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자, 신석정은 그 상황을 노래하면서 광복의 영혼을 노래했습니다. 자, 이 시는 결국은 당시의 어떤 그 상황과 또 관계 있겠죠. 그래서 맥락을 통한 감상이 필요한 시가 됩니다. 선생님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달빛이 흡사 비오듯 쏟아지던 밤에도 우리는 흐려진 성터를 헤매이면서 언제 참으로 언제 우리 하늘에 노릇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법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멀리 떠나버린 법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버린 법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마음을 팔아버린 법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36해가 지나갔다.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보리라. 자, 보리라 해서 의지가 느껴지죠. 자, 이 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자, 태양이란 말 한번 볼까요? 자, 광복이고 밝음과 희망이겠죠. 자, 광복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우리 광복을 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룩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일제치하가 억압의 시대였죠. 억압의 시대였으니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 지시적 의미는 밤입니다. 함축적 의미는 일제하 암담한 현실입니다. 자, 이런 속에서 자,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자, 일제하의 독립
토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빛이 흡사 비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자, 달빛, 되갈로 해놨죠. 밝은 거 역시 희망입니다. 이거는. 자, 광복의 갈망을 의미합니다. 밤은 일제 강점기죠. 우리는 흐려진 성터를 헤매이면서, 자, 흐려진 성터는, 일제로 인해서 상처받은 성터죠. 따라서 빼앗긴 조국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언제 참으로,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자, 요렇게 대관한 거는 밝음과 긍정,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오롯한 태양은 광복된 조국의 뜻이 있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이것은 일단 반복이 되고 있죠. 가슴을 쥐어뜯으며 또 이야기하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반복법을 통해서 우리가 절실함과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조국 광복에 대한 갈망입니다. 자, 이 부분은 투쟁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것도 있다. 자, 영영 잃어버린 것은 결국 죽음이겠죠. 자, 우리가 일제의 광복을 염원하는 동안 죽어버린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는 동안에 멀리 떠나버린 것도 있었다. 자, 이 부분은 아마 유랑을 떠나버린 것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조국 땅을 이별하고 멀리 러시아 땅까지 유랑을 떠난 사람들이 많죠. 그런 동안에 몸을 팔아버린 것도 있다. 자, 몸을 팔아버린 것은 변절, 협조자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런 동안에 마음을 팔아버린 것도 있다. 몸을 팔아버린 것이 나쁠까요? 마음을 팔아버린 것이 나쁠까요? 자, 마음을 팔아버린 것이 바로 전향한 사람들, 친일파들이 되겠죠. 요즘 친일파에 대한 얘기들 상당히 많은데요. 자, 실제로 독립운동 하던 선조들은 자식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했고, 일제하에서, 일제에 충성한 사람들은 자식들을 오히려 교육을 잘 시켰죠. 그 자식들이 다시 잘 살게 되고, 그분들이 잘 살면서 또, 지금 와서는 또 다른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듯한 그런 것이 또 현실입니다. 자, 이 부분은 그러는 동안에 또 있다가 반복되죠. 문장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이 형성되고 또 의미를 강조하고 있죠. 자, 일제 강점하의 비극적 상황입니다. 우리 민족의 비애, 민족의 아픔이죠. 이 상처가 지금도 남아서 여러가지 사회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러는 동안에 36회가 지나갔다. 36회는 바로 일제강점기죠. 36회가 지나가니까 뭐가 됐습니까? 조국이 광복이 되었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광복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문제가 다 남아있죠. 프랑스에서는 드골 장군이 나치에 협력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과거가 청산이 되죠. 과거가 청산이 되면서 지금의 프랑스라는 나라의 기틀을 다졌는데 우리는 또 좌익과 우익, 공산주의와 싸우면서 그런 모습들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아픔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자,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지금 광복이 된 후의 조국입니다.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자,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다. 자, 일제의 상처죠. 해방 후의 혼란한 상황을 뜻합니다. 자, 광복이 되었지만 일제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다.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자, 봄은 완전한 광복의 시간이죠.
자, 태양은 바로 광복된 조국입니다. 그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버리라. 자, 꽃덤불은 한 송이만 있어도 꽃이 아름다운데 여러 송이가 덤불을 이루고 있으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상황이죠. 이거는 시인이 지향하는 지향점이고요. 새로이 건설된 조국, 화합된 조국을 뜻합니다. 자, 꽃덤불은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을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꽃덤불의 갈망입니다. 자, 신석정 시인이 이 시를 쓴 지가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우리는 과거의 그 상황에 지금 얽매여 있습니다. 참 아픈 현실이죠. 자, 정말 선생님도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 보고 싶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갈래, 자유시고 서정시입니다. 자유로운 형식이고 개인의 마음을 다룬 시죠. 상징적이다. 꽃덤불, 꽃이나 뭐 이런 것들이 또 달빛이나 또 다른 뜻을 많이 나타내죠. 자, 현실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볼 수 있었고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백적입니다. 특징을 한번 보죠. 어둠과 밝음의 대립적 이미지를 사용했다. 자, 태양과 또 밤. 자, 어둠과 밝음의 대립적 이미지를 사용했고요.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간적 흐름에 따른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복적 표현으로 운율감, 뭐 그런 동안에 뭐 더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죠. 자, 주제는 광복의 기쁨과 새로운 민족 국가 건설의 소망. 자, 이연에서 떠올릴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을 사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말해 보자입니다. 자, 일제강점기 시련 속에서 광복을 바라던 모습을 담았고요. 자, 3년에 열거된 벗은 어떤 사람일지 설명해 보자. 자, 독립운동으로 죽은 벗이죠. 멀리 요랑을 떠난 벗이고요. 일제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협력한 벗, 변절자죠. 일제에게 마음까지 팔아버린 벗, 전향자죠. 바로 친일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일제하 우리 민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음 시어를 어둠과 밝음의 이미지에 따라 나누어 쓰고 그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해보자. 자, 특징에서 어둠과 밝음의 시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상징적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태양을 등진 곳, 밤, 흐려진 성터, 하늘, 겨울밤, 봄, 꽃덤불에서 어둠의 이미지는 태양을 등진 곳, 밤, 흐려진 성터, 겨울밤이죠. 자, 일제강점기고요. 저 밤도 일제강점기고 흐려진 성터는 뭐 조국의 현실이죠. 자, 겨울밤도 일제강점기입니다. 암담하고 혼란스러운 현실이죠. 밝음의 이미지는 태양, 하늘, 봄, 꽃덤불, 화자가 소망하는 밝은 미래를 뜻합니다. 자, 광복 직후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된 것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입니다. 광복 후 신탁통치 문제를 계기로 좌우익의 대립과 갈등은 극에 달했다. 뭐 신탁통치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런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좌우익이 협력하여 미소 공동위원회에 참가해 민족 전체의 의사를 표시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1946년 7월에 좌우합작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양측의 의견이 대립하고 미소 공동위원회는 결실 없이 중단되었다. 결국 좌우합작위원회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1947년에 해산되었다. 뭡니까? 자, 우리 일제강점기가 끝난 해방 후에 우리의 분열과 대립의 상황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겨울밤달이 아직도 차거니, 자, 광복된 후의 조국에는 일제의 상처가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이거는 해방은 되었지만 아직도 혼란스럽다. 해방 후의 좌우익의 이념 갈등으로 혼란한 상황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또 연합군에 의해 해방됨으로써, 자, 요 앞에 좀 보완 설명을 하자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연합군에 의해 해방됨으로써 새로운 모순을 안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뭐 소련이 또 갑자기 개입을 해가지고 2차 대전 승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소련이 서로 이권 다툼을 하는 그 상황에서 좌익, 우익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갈등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역사적 아픔이죠. 사실은 뭐 일본이 전쟁 패후국이면 뭐 소련과 미국이 일본을 갈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를 갈라서 나눠 먹음으로써 참 우리는 아픈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완전한 해방을 이루지 못한 상황을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겨울밤달이 아직도 차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시적 화자가 궁극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꽃덤불이죠. 자, 완전히 해방된 조국입니다. 완전히 독립된 민족국가, 또 화합된 조국을 시적 화자가 바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직 배우지는 아니했을 것 같은데요. 시문 시인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도 역시 선생님 블로그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그날이 오면은 나는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내용을 노래한 시문 시인의 시입니다. 그날이 오면과 꽃덤불의 공통점을 당대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 한번 말해보자입니다. 꽃덤불과 그날이 오면 두 작품 모두 광복의 열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나는 죽어도 좋다. 꽃덤불은 그날이 꼭 왔으면 좋겠다라고 노래하고 있죠. 일제강점기의 사회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다. 꽃덤불이나 그날이 오면은 일제강점기의 그런 사회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광복의 열망을 노래한 그런 시가 되겠죠. 자, 반복에 의한 리듬감이 잘 드러난 부분은, 자, 이연 가슴을 쥐어 뜯으며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 다음에 3년에서는 그러는 동안에 죽어버린 것도 있고 떠나버린 것도 있고 몸을 팔아버린 것도 있고 마음을 팔아버린 것도 있었죠. 자, 이렇게 반복되면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봤습니까? 순수 서정시, 전원시를 많이 쓴 신석정 시인도 현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잘못된 현실을 비판하면서 화합된 조국, 완전히 독립된 조국의 열망을 강렬하게 노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학의 기능이 바로 이런 것에 있습니다. 현실을 올바로 보고 더 밝은 미래를 염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작품, 신석정 시인의 꽃덤불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시를 쓴 지 수십 년이 지났죠. 그렇지만 아직도 일제의 상처가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서 많은 아픔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선생님도 정말
진짜로 꽃덤불이 가득한 그런 내일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땅이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겠죠. 화합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조국이 오기를 빌어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